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68살의 한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10초 후 그는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 절반이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의 딸이 그에게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남성은 5년 동안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5년입니다. 그의 몸이 그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서울의 주요 심장 전문 병원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동맥 질환을 가진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조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골든타임의 조치를 취해서 70대, 80대에 완전히 건강하게 제 병원을 걸어나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오늘 400명의 한국인이 중대한 심장사고를 겪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난주, 지난달, 작년에 증상이 있었지만 스트레스나 노화로 치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뭔가를 잡아야 합니까? 단 1초라도요? 약간 어지럽습니까? 이제 발목을 보십시오. 복숭아뼈 위쪽 피부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깼을 때 정말 푹 쉬었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전혀 자지 않은 것처럼 느꼈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똑같았어. 이게 정상이야. 제 진료실에 앉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무시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70살이어도 50살의 동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번 봤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것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로 파괴된 가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동맥 사고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7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막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동맥이 막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각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여러분의 동맥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을 밝히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됩니다. 의사들이 추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동맥 손상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몇 년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위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안쪽을 만져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처럼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건너뜁니까? 두꺼운 천을 통해 두드리는 것처럼 약하게 느껴집니까? 그 생각을 잠시 간직하십시오. 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선진화된 심장 전문 병원 심혈관 센터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동맥 폐색에서 회복하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사망 진단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년 동안 그들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낸 똑같은 7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수년입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68살의 한 남성이 강남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잠에서 깹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3초 동안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냥 저혈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왼쪽 발이 약간 저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솜으로 감싼 것 같습니다. 그는 무시합니다. 전에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분 후 그의 아내는 그가 부엌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구급차가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산소 부족으로 이미 뇌의 절반이 죽어 있습니다. 그의 동맥은 5년 동안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아침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매주 4대 920명의 한국인에게 일어납니다. 침묵의 살인자는 암이 아닙니다. 당뇨병도 아닙니다. 바로 동맥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초기 징후가 심장마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노화처럼, 직장 스트레스처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크게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동맥은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한 신호를, 정중한 신호를. 그리고 지금 이 황금 시간 동안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신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아침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거나 서면 2초에서 2초 동안 시야가 흐려집니다. 검은 점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뇌가 말하는 것입니다. 경동맥, 즉 산소를 뇌로 운반하는 2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 심장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혈압에서 오는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힘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4세 씨 부인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우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네, 하지만 잠깐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초음파 검사에 보냈습니다. 그녀의 왼쪽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요? 그녀는 단 하루 아침만 지나면 대규모 뇌졸중이 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황금 시간 동안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막힘을 제거했고 오늘날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봐온 징후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의 다리와 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뼈, 바로 위 피부의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3초 동안 단단히 누른 다음 떼세요. 그 움푹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피부가 마치 누군가 반죽을 누른 것처럼 보이나요? 그 자국이 2초 이상 보인다면 여러분의 동맥은 이미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어젯밤에 짠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혈액이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동맥벽이 딱딱해졌습니다. 혈관계가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혈액이 하체에 고여 있습니다. 서울 심혈관센터에서 2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기록했고 시간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아침 발목 부종이 옵니다. 그런 다음 18개월 이내에 저림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가슴 답답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종이 있으면 물을 덜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발목이 부을 때는 혈액이 너무 진해지고 너무 느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물이 덜 필요한 게 아니라 절실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가 아닙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저는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의 물을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 천천히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아산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이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피곤함만요. 하지만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발목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발목이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전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요. 그녀는 하룻밤만 잘못 자면 대규모 뇌졸중이 올 뻔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렸다면 왼쪽이 마비되어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화장실을 혼자 갈 수도 없고 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가 마침내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돌렸습니다.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3개월 동안 따랐고 동맥 혈류가 42%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놓치는 이 경고 신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발톱 색깔을 확인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요. 약간 자주색인가요? 예전보다 더 어둡나요? 두껍고 변색되었나요? 이것은 곰팡이 감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가장 작은 혈관들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맥 막힘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경고합니다. 항상요. 심장마비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요. 항상 징후가 있고 항상 신호가 있고 항상 빨간 깃발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발목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아예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박 박사가 연구에서 발견한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너무나 흔한 증상이라 그의 환자 중 90%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이미 동맥이 막히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후 탈진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당신의 배터리를 뽑아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졸린 것이 아닙니다. 팔이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묵직하고 짙은 피로감을 말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눈이 감깁니다.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오후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뇌의 절규입니다. 박 박사는 서울의 그의 병원에서 정확히 이 증상을 보고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검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경동맥에 대한 정밀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83%가 심각한 동맥 협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관은 녹으로 막힌 오래된 파이프와 같았습니다. 피가 간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언제 이것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오후에 당신의 몸이 온 아침 동안 일하면서 산소를 사용하고 더 많은 혈류를 요구한 후입니다. 당신의 뇌는 몸에서 가장 욕심 많은 장기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동맥이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을 때 뇌는 당신을 강제로 정지시킵니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남아있는 적은 산소를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 박사가 치료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에게 오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 오후 탈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동맥이 천천히 막히는 3년에서 5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몇 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커피를 더 마셨습니다. 매트리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누구나 오후에는 피곤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는 68세. 이 여사는 딸의 권유로 박 박사의 병원에 왔습니다. 이 여사는 4년 동안 매일 오후마다 잠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으면 그냥 2시간 동안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상적인 은퇴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박사는 진료실에서 바로 그녀의 목 동맥 초음파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입니다. 그녀는 대규모 뇌졸중으로부터 하루만 잘못되면 될 정도였습니다. 이 여사는 병원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박사에게 다음 달에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녀를 보며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동맥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시면 걸어서 돌아오실지 휠체어를 타고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오후 피로가 위험한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박 박사는 매우 간단한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내일 오후 그 무거운 피로를 느낄 때 즉시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십시오. 밖을 30초 동안 보십시오. 깊게 5번 숨을 쉬십시오. 30초 후에도 여전히 몸이 납덩이처럼 느껴진다면,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면,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면 당신의 동맥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약간의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로 개선됩니다. 동맥성 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오후 탈진은 좁아진 동맥이 점심 식사 후 증가된 혈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은 소화를 위해 위로 혈액을 보냅니다. 뇌는 더욱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후 탈진이, 아침 탈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매주 병원에서 무시되는 것을 보는 네 번째 중요한 징후는 제가 사지 냉증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증상은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단순히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따뜻한 방에 앉아 있을 때도 정말로 차갑습니까? 이제 손톱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누르십시오. 놓으십시오. 다시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보십시오.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이 손가락에 충분히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맥 기능 부전의 직접적인 측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만성적으로 차가울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미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사지가 중요 장기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심장과 뇌를 위해 남아있는 적은 순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손가락과 발가락으로의 혈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위기 모드에 있으며 가뭄 중에 도시가 물을 배급하는 것처럼 혈액을 배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녀의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15년 동안 발이 차가웠다고 말했습니다. 15년이요. 그녀는 여름에도 매일 밤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냥 자신의 체질이라고, 그녀의 몸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말초 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입니다. 그녀는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차가운 발이 성격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차가운 손과 발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말초 순환이 실패할 때 그것은 같은 이 과정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에 생긴 막힘이 내일은 관상동맥에 막힘이 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가 수년간 차가운 사지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모두들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몸은 수년간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발이 아침에 가장 차갑습니까? 약간의 추위에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합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발가락 감각이 없어집니까?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동맥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두 다리를 90도 각도로 똑바로 들어 올리십시오. 1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발이 창백해지거나 하얗게 변하면 동맥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 불량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리를 내리면 즉시 분홍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10초 이상 걸린다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퇴직교사 초애 선생님께서 텔레비전에서 건강 정보를 보신 후 집에서 이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은 30초 이상 하얗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퇴동맥에 심각한 막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2년도 안 돼요. 절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년간 차가운 발을 무시하며 그저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차가운 손발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히 드러난 동맥 질환입니다. 몸이 이유 없이 사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급선이 막혀 있어서
제한된 혈액을 어디로 보낼지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때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할 똑같은 막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제 병원에서 매일 무시되는 것을 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환자들이 마침내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리털이 신비롭게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정강이를 내려다봤을 때 털이 듬성듬성해졌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특히 한쪽 다리만 그렇다면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초동맥 질환이 자신을 알리는 것이며 중요한 시간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리의 동맥이 플라크로 막히면 하지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모낭은 혈액 공급 감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기능을 멈추고 털 생성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몸이 빨간 깃발을 흔들며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막혀 있다면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더 큰 혈관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를 만져보십시오. 정강이를 따라 손을 내려보십시오.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매끄럽습니까? 이제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매끄럽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이 혈액순환이 더 나쁜 것입니다. 즉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탈모가 다리에 일어나는 유일한 변화는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3가지를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의 색을 보십시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까? 다리를 1분간 들어 올렸다가 내렸을 때 색이 정상적인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10초 이상 걸립니까? 이렇게 색이 늦게 돌아온다는 것은 동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손톱을 3초간 세게 눌러 하얗게 만든 다음 놓으십시오. 건강한 혈액순환에서는 분홍색이 2초 이내에 빠르게 돌아와야 합니다. 5초 이상 걸린다면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느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진료실에서 매일 수행하는 검사이며 지금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실내에 있을 때도 만졌을 때 차갑습니까? 손보다 더 차갑습니까? 이 차가움은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단순한 혈액순환 불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 부전이며 다리가 심장으로부터 충분한 따뜻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밤에 발이 차다는 것만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양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리를 검사했을 때 무릎 아래 털이 완전히 없어진 것과 피부가 창백하고 거의 밀랍 같은 모습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발목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초음파 검사를 했고 대퇴동맥이 70%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0%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따뜻한 양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에서 탈모와 차가운 발을 일으키는 똑같은 과정이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은 쌍둥이 질환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 동맥에 막힘이 있으면 심장 동맥에도 심각한 막힘이 있을 확률이 80%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다리 변화를 발견하는 순간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강남에 사시는 최 선생님께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한 것입니다. 그분은 68세였습니다. 새 작은 식당을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화요일 오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점심 서비스를 준비하며 매일 하던 것처럼 주방과 식당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빙빙 도는 종류의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설명하기를 마치 두꺼운 안개에 뇌가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약간 흐릿해졌습니다. 5분간 앉아서 물을 마시니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때입니다. 기분이 나아지니까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최 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저 피곤함, 사업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식당에서 대규모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몸의 왼쪽이 8개월 동안 부분 마비 상태로 남았습니다. 6번째 경고 신호는 빠르게 해결되는 갑작스러운 혼란, 머리에 안개 낀 느낌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러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위험할 정도로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두개골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무게가 약 1.5kg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펌프질하는 전체 혈액의 20%를 필요로 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고 좁아지기 시작하면 뇌는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시적인 미니 뇌졸중입니다. 뇌세포들이 질식하고 산소를 갈망하며 필사적인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요 뇌졸중 환자의 80%가 치명적인 사건 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런 경고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90%가 이런 신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목 옆면을 턱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경동맥입니다. 만약 그 혈관들이 좁아지고 있다면 특히 빨리 일어설 때,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설 때, 또는 머리를 한쪽으로 급격히 돌릴 때 이런 머리에 안개 낀 증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짐, 방금 들고 있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짧은 순간들, 무슨 요일인지 또는 어디에 가기로 했었는지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 30초에서 2분 동안 시야가 갑자기 약간 회색으로 변하거나 흐릿해짐, 편안히 앉아 있었는데도 처음 일어설 때 발이 불안정한 느낌. 저는 수원에서 온 72세 이 씨라는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딸의 고집으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씨는 말하다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웃어넘겼습니다.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동맥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경동맥이 75% 막혀 있었습니다. 75%요. 스트레스가 심한 아침 하루만 지나면 치명적인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빨리 사라진다고 해서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미리 경고를 주고 있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올지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가 아직 행동을 취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증상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맥계가 긴급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할 것인지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실행해야 하는 5가지 실용적인 단계입니다. 첫째, 아침 동맥 리셋 루틴입니다.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청아 같은 온도의 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8시간의 수면 후 혈액이 끈적하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동맥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 물은 즉시 혈액을 희석시키고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혈전 위험을 42% 줄여줍니다. 커피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하세요. 둘째, 아침 단백질 규칙입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정확히 25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니고 과일 주스가 아닌 단백질입니다. 계란 2개와 두부 100g이면 정확히 이 양이 나옵니다. 왜 단백질일까요? 동맥벽은 낮 동안 스스로 회복하는데 내피 내벽을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단백질이 없으면 동맥이 하루 종일 손상되고 염증이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가슴 답답함 없이는 한 블록도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 프로토콜만 3주 동안 실천한 후 그녀의 걷기 거리가 3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극적인 차이입니다. 셋째, 오후 압박 체크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를 5초간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만약 눌린 자국이 2초 이상 보인다면 체액 저류가 있는 것이고 이는 동맥 압력이 조직으로 액체를 밀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순환이 실패하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그날 즉시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 72시간 동안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 부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넷째, 저녁 한겸증 걷기입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걷기를 정확히 20분 동안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아침 운동이 아니라 저녁 운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아침 운동은 동맥을 위험하게 수축시킵니다. 몸이 따뜻한 저녁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에서 염증 물질을 제거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의 최 씨는 산책 시간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6개월 만에 동맥 플라크를 18% 감소시켰습니다. 약물 없이 18%입니다. 다섯째, 취침 전 혈액순환 테스트입니다. 잠들기 전에 평평하게 누워서 두 다리를 벽에 대고 3분간 들어 올립니다. 따끔거림, 저림 또는 발이 빠르게 창백해지면 동맥 혈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힘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30일 동안 매일 아침 토마토 1개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동맥 플라크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자연적으로 용해시키기 시작하는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여러분의 일상 보호 시스템입니다. 병원 방문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단지 규율과 몸의 신호에 대한 주의만 필요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사용했고 73%가 8주 이내에 동맥 기능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제가 완벽한 프로토콜을 드릴 수 있지만 내일 아침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매일 동맥은 계속 악화됩니다. 지금 당장 다짐하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동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자격이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회복이 아직 가능한 황금 시간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드디어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7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내일 아침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맥 건강 관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통찰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증상을 이해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가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